덕주가 저 뭐지 청국장 정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어서오세요 박사님. 청년밥상 김치찌개 어떻게 두부 넣고 한 건데 맛이 있었습니까? 예, 아이고 오늘 뭐 저기 소낙비도 내리고 네. 예, 청년밥상 오늘 네. 두부에다가 돼지, 김치찌개, 예, 김치찌개. 넣고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김도 있고 저희 예, 오늘 신수성찬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예. 딱 오늘 같은 날 김치찌개는 딱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근데 이곳에서 뭐 소주를 판매하지 않으니까. 네. 예. 소주는 제가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집에 가서 이제 조용히 한 잔 해야죠. 네, 저도 우리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었고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일요일, 오늘은 월요일, 종일 비가 내려와 마음의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비로 그 논밭에 곡식이 잘 익어가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5월 청년밥상에 후원해 주신 분들, 자 고혜숙님, 김상중님, 윤정옥님, 김병일님, 박소연님, 조동숙님, 신영자님, 신경화님, 김태환님, 정유진님, 박혜진님, 신경환님, 박혜진, 김후님, 박시은님, 김병일님, 박소연님, 김태환님, 조동숙님, 박혜진님께 감사드리며 메뚜기살 또 일반 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이름도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꿀, 과일, 또 전복, 잣 여러 물품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메뚜기살은 저희 고향 산청 특産예. 물인데 그분 계속 보내주세요. 예. 네. 자 오늘 안 뵙는 동안에 눈에 띄는 게 네. 지금 그 노트북 앞에 불상이 두 분 놓여있네요. 네. 예. 우리 부처님. 한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한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조금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연꽃이 좀 없어요. 이렇게 여기 관음보살님이신데 예. 관세음보살님이신가요? 네, 예, 관세음보살님이신데 큰 부처님에는 이렇게 연꽃을 저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제 성능에서 가져올 거지만 예. 작은 부처님이시라 연꽃은 요 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특별히 지금 부처님 두 분 올라와 계신데 뭐 특별히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예, 저희 월강사에서요. 저희가 2001년도 신사년에 부처님의 점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다른 종교로 가시는 분들보다도 그때 우리 큰 스님도 계시고 저도 정말 열의를 갖고 정말 우리 월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번창을 이렇게 했을 때라 그런지 부처님을 많이 모셨는데 또 새로운 그런 기운이 오기 때문에 저희 사찰에 부처님을 각자의 개인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 부처님을 앞에다 좀 올려놓았습니다. 네. 지금 이 부처님들은 네. 이제 개인 부처, 네, 내가 개개인 이렇게 하시는군요. 사찰에서도 많이들 모십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부처님은 당장 육안을 봤을 때 크기가 다른데 크기가 다르면 당연히 이 개인 부처 모실 때 금액도 다르겠군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다른 데 같다고요? 예. 구리가 이만하고 구리에 비례하지만 또 황금은 작아도 또 크리스탈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이렇게 뭐 저기 하듯이 각자 마음에서 그 기운인데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계신데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제 아미타 부처를 모시기도 하시고 또 관세음보살님도 모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은 아미타 부처,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좀 이제 각자마다 팔자들이 있습니다. 진술충미나 이런 기운에 있어서 효나 좀 유교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젊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관직에 좀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주팔자에 그 진술충미라고 해서 토라는 기운이 있으면 무게가 있게 하고 좌오묘요 도화 관세음보살님이 아름다우시잖아요. 도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관음보살님, 그 다음에 인신사에 역동적인 기운이 있거나 막 이런 사람이면서도 자기의 기운에 좀 재물이 크거나 해서 꼭 왜 그 장남들 기운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지장보살님을 많이 모시고요. 장남의 기운. 왜냐하면 조상님을 많이 섬겨야 하니까. 그래서 팔자에 보면은요 조금씩 그 취향도 조금 틀려요. 어떤 사람은 꼭 이사 가도요 가장이 자리 집으로 가요. 역전.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요 항상 가는 데마다 신한은행이 있어요. 이렇게 은행이 있고 전철이 코앞에 있고 옛날에 신바포 살을 때도 신한은행이 있고 전철이 코앞에 있었고 근데 팔자가 그렇더라고요. 팔자. 저는 항상 다닐 때마다 우리은행이 있더군요. 제 팔자는 우리은행과 또 관계가 있네요. 아유 우리은행에서 광고 하나 해주세요 하고 박사님한테 오시겠네요. 우리 그런데 예. 자 좋습니다. 자 안 뵙는 동안에 요즘 점점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예. 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열흘이 남짓 됐습니다만은 이 대선 끝나자마자 눈앞에서 당장 사라진 건 물론 뭐 김문수 장관도 눈앞에서 싹 사라져 버렸고 근데 이제 지난 대선 전국이 접어드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2일, 지난 13일 그리고 이제 오늘 16일이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7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 13 그리고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매일 다루다시피 했습니다만 어느 날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왜냐하면 화면에서 멀어지니까 뭔가 뭐 이야기 소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이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은 또 이제 눈에서 안 보이니까 뭐 얘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 하도 만들 게 없으니까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꿈을 꿔가지고 그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로 어제는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만은 참 이 방송 만들기가 그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방송 만들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 뵙는 동안에 좀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오늘 사실은 오늘 7차 재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안 알려진 12일,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주님께 우리 법주님은 지금 12, 13 무슨 일인지 모르십니다. 알 수도 없고 찾을 방법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찾을까. 자, 그래서 12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우리 윤 전 대통령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2, 3분만 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호수가 얼어붙기 전에 쫙 떠난다는 운이 있습니다.
이는 가을의 여름새인 제비가 남쪽으로 날아가고 겨울새인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길이 서로 어긋나서 만나지 못하여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니 그 전 대통령께서 66세 운세가 이러한 운에 와 있기에 글자의 의미에서 삶의 방향도 180도 달라지었으니 저 마음 또한 무겁고 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또 치우치지 않는 것도 만물의 이치입니다. 마음에 따라 조화가 변화되면서 사람의 뜻은 결과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도 하니 이러한 얘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반면 그냥 반면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일은 목요일로 임자일입니다. 10간 12지에서 양인이라고 합니다. 변양, 양인, 칼인. 그랬는데 이거는 상서롭다.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상서롭다 해서 염소 양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양을. 그랬는데 이 양은 천간의 글자와 땅의 글자인 지지, 하늘의 글자와 땅의 글자, 목화, 토, 금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분이 같다는 용어인데 이는 운이 좋으면 동지요. 어제의 오늘의 동지요. 운이 나쁘면 짝, 암투, 배반으로 죽일 놈의 기운이다. 죽일 사자. 응? 죽일 놈의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삶에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배신자가 있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반의 정도에 따라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는 고통이냐 아니면 브루투스 너마저 가이사르처럼 죽음에 이르는 생사의 배반이냐에 따라 확연한 차이는 있겠죠. 확연한 차이. 보통은 배반의 장면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권모술수에 대해 그냥 넘어가거나 지혜, 지략이 부족해서 이놈의 머리 상대방의 속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칼인 찔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허공에 떠도는 그냥 인간적인 자각에 이르는 말뿐입니다. 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과거는 흘러갔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늦었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이 삶의 이치요 관세음보살님의 인연법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할지라도 인연의 끈에 의해서 다시 윤 대통령을 팔자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인연에 대해서 시비를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에 대해서 궁금한 뭐 이런 일이 없었나요? 배반의 장미를 팍 찔려가지고 심히 느끼게 하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12일에 12일에? 네. 글쎄 그걸 배반의 장미라고 글쎄요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2일날 있었던 사건과는 조금 그래요?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12일날 일어난 사건과는 똑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인간적 자각 많은 거를 그분이 고민할 거예요. 이랬었으면 됐을 건데 그 속을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면 13일 금요일 개축일 12일날 이제 그 일진이 지금 우리 뭐 법조님께서 주셨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는 조금 이렇게 상반됐다기보다는 이렇게 뭐가 확 오지는 않네요. 네.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연관되는 게 있으면은 이 법조님께서 한번 오히려 법조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서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2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아크로비스타 그곳에 상가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장면인데, 근데 이제 복장이 이 검은색 그 반바지, 그 운동복 같은 반바지에 네. 검은색 반팔 네. 티를 입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네.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소식이 12일 전해졌는데, 네. 마치 그 저기 자연인 윤석열, 네. 이제 그 대통령의 권좌에서 늘 그 방송에 봤던 권위주의적인 모습, 예. 뭐 정장한 모습만 보다가 이 반팔 면티에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상가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이제 누군가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소식이 이제 세상 세간에 알려졌는데, 그 12일 날 우리 법주님의 일진하고 지금 이 사건과는 저는 그렇게 썩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 이분이 찔리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제는 늦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하고 털고, 응?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내 인연이 그걸로 다 끝이라는 어떤 자각이 들면서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편안한 내 모습,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또 뭐 편안하다기라기보다는 뭐 갖다 붙이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찔리게 되는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그냥 당신만의 혼자 생각에, 그러나 뭐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허공에 그냥 떠도는 말, 잡을 수도 없는 허공에 떠도는 말, 자기 스스로 그냥 자각에, 그러다가 허공에 떠있는 걸 못 잡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기 각성, 스타일로 현실을 되찾아가는 그런 기운이 아닐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오늘은 깨지는 날이거든요. 전 대통령께서 팔을 만난다. 근데 이게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런지 인드라마이라든지 제가 이걸 깨지게 돼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이 전 대통령께서 팔을 맞는 날인데 내가 이 돋보기를 깨는 날이 됐네요. 깨지지는 다행히 않았지만 빠진 날이 됐네요.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그렇게 뭐 일진을 본다라는 게 사실은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반바지 입고 반팔 티를 입고 뭐 걸어 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게 뭐 일진하고 뭐 맞추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12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법주님께서는 12일 일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연결되는 매치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보는 시각이, 어떤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글픔을 느낄 것이며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느끼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으네요. 오히려 누가 사진을 찍었다면 결과는 여러 갈래의 마음으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하나의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우울해할 거고 누군가는 그냥 단면하여 제가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봤을 거다, 뭐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특별한 일 없이 12일은. 근데 이제 뭐 한 번도 뭐 딴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괜찮습니다. 12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권좌에 있다가 이 반바지에 반팔 면티를 입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말 그대로 이제 뭐 자연인이죠. 그냥 국민의 일원으로 그냥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그 카메라에 포착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기도 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우시기도 했고, 일종의 그 신분의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네. 라고 보여지는데 일진이 깜짝 놀랄 수가 있는 날이다 이랬으면 탁 꽂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니 네. 무거운 날이죠. 저기 물이 들어가서 무거운 날. 그래서 자 제가 뭐 박사님 맨날 저를 이렇게 저기 해주지만 저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글자의 의미에서 삶의 방향도 180도 달라지었으니 마음이 무겁듯이 그렇게 시작을 한 날입니다. 예, 어쨌든 자, 마음 편하게. 자 그럼 또 13일을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나는데 네. 물론 법조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게 전혀 정보는 없습니다. 법조님은. 자 13일은 어떤 일진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네 13일 금요일 개축일입니다. 잘 맞기라기보다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시길 바래요. 아직은 음력 5월 이모월에 이모가 아니라 임오 음력 이모월에 오는 경자년의 자와 무자월의 자와 좌우충돼요. 서로가 충이 돼요. 이거는 인성이기 때문에 편인성이기 때문에 관청의 일이 매섭게 휘둘러지고 여론이 매섭도록 매우 시끄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 병원에 가면 주사 맞죠? 주사. 그리고 우리가 못을 박죠. 못을 박는 것처럼 이런 기운은 현침의 뾰족한 바늘의 물상, 칼이나 이런 거에 찔리기도 하고 찔리면서 피를 부를 수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날입니다. 나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찔리며 피를 부를 수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 나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누구 친구 하나 와주지도 않고 왜냐? 전부 충이니까 나를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 혼자 고립된 상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개축일 축과 내 태어난 날과는 축진파라고 해서 파 깨트릴 파 깨트릴 파 뭐가 깨진다. 그러면 그릇이라도 깨진다. 아니면 내 마음이 틀어진다, 찢어진다, 아파서 표현은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경자년에 요 글씨가 똑같죠? 경자년에와 요거 경금 이거는 팔자에서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납니다.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 그러나 이 경자가 이 경진 어쨌든 그래도 글씨에서는 요것이 난데 요 똑같은 나의 무리가 어제의 동지나 나의 친구가 전부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이런 것이 들리는 기운입니다. 이명이 있어서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들리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을 때는 이런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반바지를 입고 나가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외출은 안 하셨겠죠? 금요일 날에는? 응? 금요일 날도 외출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때는 말싸움에 시비에도 걸려들지 말고 왜 깨지는 거니까 무슨 말을 해도 깨지는 거고 또 가족 간에도 조금 서글픈 구름이 이렇게 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운이 참 마음을 저도 무겁게 해서 저 말소리조차도 버벅거리면서 무거운데 어쨌든 여러모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오늘 어제 13일의 개축일에는 비난의 화살이 내 마음의 심장부에 콱콱 박힌다. 그 13일 날 지금 말씀 주신 건 이제 12일 날은 이제 있었던 일과 이 13일 날 있었던 일은 12일 날은 조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13일 일지는 거의 뭐 13일 있던 사건과는 지금 법주님이 말씀해 주신 일진과는 거의 뭐 똑 떨어진다라고 거의 보이시네요. 아까 우리 법주님께서
피를 부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오는 현침 바늘의 물상이므로 칼의 물상이므로 나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찔리고 찔리며 피를 부를 수가 있으니 굉장히 주의를 당부한다. 네. 응? 바로 그날 바로 13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송 부적격 용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XX 하겠다라고 SNS에 글이 올라온 날입니다. XX? 무서워. 그 좀 전에 그 주셨던 그 예. 한 번 더 그 읽어주시죠. 방금 예. 해주셨던. 예. 자. 아니 그거 말고 그 저기 해주셨던 뭐 피를 부른다고 예. 있었죠. 칼과 바늘 뾰족한 물상이기도 하니 나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찔리고 찔리며 피를 부를 수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 예. 그날의 일진. 자, 바로 그 지금 저 XX는 피를 부른다, 칼에 찔릴 수도 있다. 예. 그 두 글자입니다. 오. 그 하겠다는 게 지금 SNS에서 올라와서 그거를 경찰이 조사한 날입니다. 이건 제가 안 쓰고 싶어도 이거 명리에서 나오는 네, 용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3일 일지는 말씀해 주신 것과 12일 일지는 이제 조금 있던 일과 법주민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좀 공감을 적게 했고 네. 근데 이제 13일 일지는 정확하게 이제 공감이 되는 저도 이제 그 13일 일지를 물으면서 약간 등골이 오싹한 그 말씀. 예. 예. 야, 이렇게 이제 일진을 푸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일진이 뭐 별거야라고 하지만은 사실 일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7차 네. 재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지는 어떻습니까? 네, 병진일입니다. 월요일. 자, 요걸 이제 아시려면은 이 대운이 을미. 지금 이분이 66세 을미 대운이라는 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중. 자기 태어난 글씨에 을개, 숨어 있는 글씨에 을개. 요 을은 또 묘라는 기운을 성분하고 갖고 있는데 개미인가? 어쨌든 미대오네. 미대온. 무자기 주경이시며 임진개 무자기 주경이시며 임진개사 가고 을미구나. 맞네. 그랬는데 이 미에는 정을기라는 글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을인 이 글자와 요 묘 여기에 들어있는 요 글자의 합은 같으면서도 합인 것 같으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듯이 묘진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묘진은 합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적과의 동침. 그래서 그 경자, 쥐, 제비, 쥐 여기에서 요거 또 물고기 여기는 구렁이도 있고 제비가 또 오소리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과의 동침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오소리, 고슴도치 등이나 또는 거대한 물고기가 오소리나 고슴도치를 잡아먹는 먹고 먹히는 현상이 잠이 원진이라는 기운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하루 일진이 정말 기분이 말 그대로 기분 더러운 날입니다. 아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기분 더럽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운기에 이 기운이 진진형을 묻어서 우리가 하얀 옷을 깨끗이 입고 선 보러 가는 자리에 택시가 탁 쳐가지고 진흙탕 튀김물이 있죠. 진흙탕 튀기는 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일진이. 그래서 또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잡아 먹히고 또 먹히고 먹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자와 진의 합으로
많은 무리가 모이고 많은 무리가 아까 이분이 오늘 저 어디 출두하셨다고 했나요? 그러면 많은 무리가 있고 뒤이어 원망하고 슬퍼할 성낼 일이 운 안에 갇혀 있다. 원망하고 약간은 좀 애잔한 그 기운이 남을 원망할 일이 이 운에 갇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일진이.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진과 미를 만나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당한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의 일진이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좀 원망하거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6일 일진, 윤석열 대통령 일진, 지금 뭐 심판의 기분 더럽다. 그 화가 났다. 승을 낸다. 좀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다음 뭐 돌발 상황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남을 원망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7차 재판에 출석하시면서 이제 출석하실 때 이제 포토라인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따라 붙지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을 꾹 다물고 재판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끝마치고 이제 그 퇴정하는 시간, 퇴정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포토라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자가 달려 나와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멈췄어? 여기자를 향해서 브럭 화를 내지요. 왜 나를 그 앞을 막고 그래요? 나의 지지자들이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질문을 좀 다른 데서 하든지 왜 앞을 가리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일진하고는 거의 뭐 오늘 16일 일진도 13일에 이어서 16일 일진도 거의 뭐 똑 떨어진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저는. 그런 것이 사람이 쳐놓은 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좀 예기치 않은 일 이런 걸 일부러 그 기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아니 기자는 그 평상시대로 포토 라인에 들어오면 이제 질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상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거기서 발걸음 멈춰서 기자에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구설수에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참 운이라는 게 묘해요. 그분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그날 일진이 이러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기분 좋거나 운이 좋은 날 얘기했으면 아마 또 좀 산뜻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에는요 그렇게 들리고 상대방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분이 높은 분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여기 골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했는데 사주상 조우가 원만하지 않고 쏠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쏠려 있을 경우 그런 기운이 있는데 쏠려 있는 경우 이렇게 영웅적 삶을 사는 경우가 보통 이런 구설이나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한신이 토사구팽이 되고 항우가 스스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잘 풀리면 영웅이요. 안 풀리면 굴곡이 심한 삶입니다. 평범한 가운데는 운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비견이 되는데 고산신곡을 차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월경사 법주님의 일진을 저희들이 풀어봤습니다만 12, 13, 16일 윤석열 대통령 3일간의 일진을 풀었습니다. 그 중에서 13일과 16일은 거의 뭐 완벽하게 맞았다라고 보여지고 12일은 저는 이제 이 반신반 50대 50으로만 보는데 이렇듯이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진을 뽑았습니다만은 이 3개 중에 2개는 뭐 거의 뭐 100점에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한 50줄 정도. 이렇듯이 사실은 이렇게 사주나 또 예언을 한다라는 게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높여짐에 따라서 이제 대단한 실력자다. 뭐 70%만 맞춰도 좀 대단하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실은 방송도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중에 2개는 정확하게 맞았고 하나는 반반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참 어려운 직업이십니다. 어려운 직업이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시는 것도 어려운 직업이고 어려운 작업들이고 근데 이렇게 또 재미있게 잘 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뭐 재미는 있지는 않은 거고요. 어쨌든 저 여러분들께 묵묵히 저 동양의 운명 학술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심오화해서 자칫 우리가 너무 이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가다 보면 저 법주 또한 부처님의 가피와 신의 가호가 있듯이 뜻이 있으면 정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뜻이 있으면 정진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운을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